자, 우리 바로 시작하자. 사조? 경우의 사조 13번부터 표본 공간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집합 A는 소수니까 2, 3, 5, 7이 될 테고 집합 B는 5 이상이니까 5, 6, 7, 8이 되는 거겠네. 이때 두 사건 A 합집합 B하고 적어놓자. A 합집합 B면 이거 합치면 되는 거지. 2, 3, 5, 6, 7, 8 하고 C의 여집합이라는 녀석이 이제 뭐가 있을 텐데 문제가 말하는 건 지금 언급한 이 두 사건 얘하고 얘가 서로 배반 관계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배반이라는 건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배반이라는 말과 독립이라는 말 되게 중요하지. 일단 먼저 배반 먼저 나왔네. 배반은 두 사건이 겹치는 확률. 그러니까 두 사건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나타날 확률이 0인 경우. 쉽게 말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두 사건의 교집합의 확률이 확률 하면 안 되지 지금? 확률 배우기 전이니까 그냥 집합을 합시다. 확률은 0인 거고 지정된 두 사건의 교집합의 모습이 공집합이 될 때 우리는 두 사건을 배반관계에 있다고 말을 해.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C의 여집합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 어떤 누구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 교집합에서 공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C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절대로 얘네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C의 바깥쪽에 얘네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 바꿔 해석하면 C가 반드시 2, 3, 5, 6, 7, 8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집합은 들어와. C의 여집합과 C의 여집합이랑 C를 합하면 전체 집합이 나오게 되니까 C의 바깥쪽에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원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은 C에는 반드시 얘네들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C에 들어있어야 C의 바깥쪽에는 들어있지 않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질문이 뭐였냐? 사건 C의 개수야. 그럼 C의 개수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집합 배우면서 했던 내용 중에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부분 집합의 개수 찾아주면 되는 거죠. 개수는 어떻게 찾느냐? 각각의 원소마다 부분 집합 안에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때도 있을 테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 해서 총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원소의 개수가 8가지. 원래는 2의 8제곱개가 되는 건데 256개가 되는 건데 여기 봐봐. 여기 체크되어 있는 2, 3, 5, 6, 7, 8 2, 3, 5, 6, 7, 8은 넣을까 말까가 아니라 무조건 넣기만 해야 되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넣을지 말지 고민할 수 있는 원소는 전체 8개 중에 여기 체크되어 있는 6개를 뺀
실제로 넣어두고만 넣지 않아도 그만인 원소는 1하고 4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2의 제곱계만 되는 거지. 정답은 4개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네요. 어제 다른 친구들이 좀 와서 질문하는 통에 여기 페이지 문제를 몇 개 풀어봤는데 이 페이지 있는 문제 중에 그래도 13번이 제일 쉬워. 나머지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 자, 한 문제만 더 선생님 다시 하고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14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있다. 1부터 10까지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야. 이 꺼낸 공이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사건 A를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4의 배수니까 4하고 8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 10의 약수가 적혀있는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B는 10의 약수 1, 2, 5, 10을 말하는 얘네들을 원소로 하고 있는 집합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이때 A와는 배반. 내가 만들 사건이 C인데 사건 C가 첫 번째 A와는 배반이 돼야 돼. 그럼 해석 바로 해. 얘하고 사건 C가 A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이 배반 관계라는 말은 사건 C의 절대 4하고 8은 C는 4와 8을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겠죠. 그래야 배반이 될 테니까. 배반의 정의는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야. 확률로 말하면 교집합의 확률이 0이 될 때를 말하는 걸 테고. 기억해놔. C는 4하고 8을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C가 B의 여집합하고는 배반이 되면 안 된대. B의 여집합하고는 배반이 되면 안 된답니다. B의 여집합 찾아보자. B의 여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중에 1, 2 빼고 3, 4, 5, 6, 7, 8, 9 이게 B의 여집합이겠죠? 다시 확인해 볼게. 1, 2, 3, 4, 5, 6, 7, 8, 9, 10 맞네. 이게 B의 여집합이야. 얘하고는 배반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은 이게 좀 중요한가? C는 3, 4, 6, 7, 8, 9 중 3, 4, 6, 7, 8, 9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겠지. 한 개라도 있어야 교집합이 나올 테니까. 그래야 배반이라는 말을 못하게 될 테니까. 이 문제 풀이는 여기야. 4하고 8은 절대 없어야 되고 3, 4, 6, 7, 8, 9는 3, 4, 6, 7, 8, 9는 최소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8이 겹치는구나. 그리고 그때 형하고 누구야? 민우 물어볼 때 풀이 잘못했나 본데? 8이 있잖아. 지금 다시 해보면 이렇게 적어보니까 또 이렇게 보이네. 다시 정리해볼게. 사건 A는 4의 배수, 사건 B는 10의 약수. 그래서 사건 A하고 사건 B를 적었고 문제 중간에 B의 여집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B의 여집합도 찾아놨고.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들 사건 C는 A하고는 무조건 배반이 돼야 된다. 절대 4, 8은 들어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B의 여집합하고는 배반 사건이 되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B의 여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 최소한 하나는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걸 만족하는 C의 개수를 찾아봐라. 그럼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원소가 4하고 8이었잖아. 제대로 풀었나? 이건 무조건 없애야 돼. 4하고 8은 이 말대로라면 들어있어도 되는 거 맞지만 이 A와는 배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4, 8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볼까? 이거 두 가지 동시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C는 4하고 8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그 4, 8을 제외한 나머지 3, 6, 7, 9 중에서는 최소한 하나는 포함하고 있으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치? 그래서 얘들아 우리 C 만들 거야.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볼게.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6, 7, 8, 90이었어. 그치? 문제가 원하는 C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들 C에는 4, 8은 무조건 없어야 돼. 4하고 8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 6, 7, 9 중에 최소한 한 개 있어야 돼. 여기서 들어봐. 3, 6, 7, 9 중에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건 내가 만들 집합 C에 3, 6, 7, 9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 어떨 때는 3, 6, 7, 9 중에 2개가 들어있는 경우, 어떨 때는 3개가 들어있는 경우, 어떨 때는 4개 모두 들어가는 경우가 다 정답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말에 집중을 해야 돼.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풀게 해줄 테니까 잘 보고 이해 안 되면 혹시 물어봐. 지금부터 선생님이 C를 어떻게 만들 거냐. C는 4, 8을 포함하지 않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잘 들어. 4, 8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뺄 겁니다. 뭘 뺄 거냐? 4, 8만 없는 게 아니라 3, 6, 7, 9까지 없는 4, 8, 3, 6, 7, 9까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다 빼버릴 거야. 이거 생각해봐. 선생님 말만 듣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사용할 방법이 이거야. 이게 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를 천천히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인 배경은 베이스는 누가야? 4하고 8은 절대 있으면 안 돼. 4하고 8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4하고 8이 없는 부분집합을 다 구해놓겠다고. 그런데 4, 8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두 번째 줄에 적혀있는 3, 6, 7, 9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최소한 한 개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3, 6, 7, 9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 3개 들어가는 경우, 4개 모두 다 들어가는 경우를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롭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적어도라는 말의 반대쪽, 여사과 3, 6, 7, 9 중에 최소한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3, 6, 7, 9가 아예 없는 것만 아니면 된다. 3, 6, 7, 9가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것만 아니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4, 8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10개 중에 4와 8 2개가 없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8제곱개에서 뺄 겁니다. 4, 8뿐만 아니라 3, 6, 7, 9까지 없는,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의 원소가 들어있지 않은, 그럼 나머지 4개만 가지고 넣을지 말지 고민해주면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개. 지금 선생님이 찾으셨는데 이게 뭐냐? 이거 4, 8 들어있지 않은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이건 4하고 8뿐만 아니라 3, 6, 7, 9까지 갖고 있지 않은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니까 4, 8이 없는 부분 집합에서 3, 6, 7, 9까지 없는 부분 집합을 빼버리면 이때 나오는 정답은 4하고 8은 없으면서 최소한 3, 6, 7, 9는 최소 하나는 갖고 있는 집합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6에서 16을 뺀 242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겠지. 문제 잘 풀어줬나 모르겠네. 저렇게 풀어주셨어요. 이거 풀었었니? 선생님이 착각했던 거구나. 앞쪽보다 지금 뒤로 가면서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 뭐 풀이에 대한 필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필기를 할 거면
꼭 여러분들이 따로 체크할 생각으로 좀 필기하는 게 좋을 거야. 저희 단순히 적는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왜 집합 C의 개수를 찾는데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풀이가 이제 여러분들 풀이로 옮겨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가볼게. 자, 같은 종류의 구슬.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은 구슬 10개가 있대. 그걸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넣을 겁니다. 여기 지금 아인이 프리토면 ABCD, 선생님도 ABCD라고 할게요. ABCD. 주머니의 이름을. 여기다 10개를 넣을 거야. 이거 문제 이해하는데 오래 걸릴 선생님은 선생님이 국어실 여기 잘려서 그런지. 간다. 가에는 무슨 조건이었냐? 각 주머니에는 무조건 7개 이하만 넣을 수 있대. 8개, 9개, 10개 넣을 수 없습니다. 7개 이하만 넣을 수 있고 빈 주머니 있어도 상관없답니다. 두 번째,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은 구슬이 있다는 건 구슬을 남겨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 한 개는. 구슬 10개 있었지? 그래서 얘들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중복조합 형태의 제일 간단한 문제는 뭐냐? 들어봐. 4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 10개의 구슬을 넣는 방법을 구하시오. 이건 되게 쉬운 문제야.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D 주머니 합쳐서 10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각각 몇 개씩 들어가지면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이 4개 중에 중복을 합해서 10번 뽑는 거니까 4인 70으로 계산이 되면 끝나는 거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제일 쉬운 문제가 이거 아니었을까?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합쳐서 10개의 구슬을 넣는 방법. 저거란 말이지. 저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무조건 사용하지 않은 구슬이 있어야 된다는 건 10개를 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에 있는 조건은 따로 적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그래서 이 4개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공의 개수는 9개. 아니면 8개. 아니면 7개. 그러니까 남기는 구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문제의 의도가 그거였던 거겠지.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은 구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경우까지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직도 솔직히 생각하면 좀 그렇다. 이 문제의 의도 자체가. 그냥 문제의 의도대로 그냥 가. 남기는 구슬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최대 9개까지. 그리고 분명히 넣지 않은 구슬이 있다는 건 다 안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하면 얘는 4H9, 이건 4H8, 이건 4H7.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얘는 4H0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여러분들 이거 직접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해야 돼. 뭔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더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계산하면 조합으로 바꿀 거잖아? 조합으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거 조합으로 바꾸면 13 빼기 1이니까 12C9. 이거 조합으로 바꾸면 11C8. 이거 조합으로 바꾸면 10C7. 그렇게 해서 마지막 얘 조합으로 바꾸면 3C0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더하는 거거든. 근데 이걸 더할 때
어차피 이번 시험 범위가 전체 범위니까 또 뭘 떠올릴 수 있느냐? 파스칼의 삼각형을 떠올릴 수가 있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3C형짜리 잘 봐. 여기 1C형. 여기가 1C형이었나? 0제곱 1이 0제곱. 여기 그냥 1에다가 1C형 1C1 2C형 2C1 2C2 여기가 3C형짜리 3C1 3C2 3C3으로 가는 자리였어. 그리고 그 밑에 4C형 4C1 4C2 4C3 4C4 그리고 그 밑에가 5C2 그렇게 쭉쭉쭉쭉 나가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더해야 되는 숫자 지금 사실 이 방향으로 더하고 있는 중이야. 3C형 그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계속 누적하다 보면 어디까지? 12 C9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더해달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되는 이 녀석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이쪽에서 대기하고 있겠지. 바로 13C9라고 하는 녀석이 정답으로 대기하고 있었을 거야. 하키스틱이었지. 그럼 13C9는 13C4랑 같은 거니까 13, 12, 11, 10을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13, 143, 1430, 1432로 나눠야 되니까 1430, 715 715가 정답이 되겠네. 현재까지. 응? 현재까지 뭐 한 거지? 4개의 주머니에,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에 최소 9개부터 최대 9개까지 넣고 최소 0개.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된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원하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야.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10개 다 넣는 것만 아니면 돼. 그래서 4개의 주머니에 9개 넣는 경우, 8개 넣는 경우, 7개 넣는 경우,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마지막 0개 넣는 경우까지 다 찾아서 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문제가 말하는 게 뭐였냐? 한 주머니에는 최대 7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거. 1번하고 2번 조심해야 되지. 3번부터는, 세 번째부터는 어차피 넣는 공유 개수가 7개니까 한 주머니에 몰빵이 돼도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넣는 구슬의 공유 개수가 9개하고 8개다 보니까 한 주머니에 7개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먼저 여기 7개까지만 된다 그랬어. 7개까지만 되는 거니까 8개부터 안 돼. 그럼 8개를 넣는 이 방법에서 이걸 계산하고 있는 이 정답에서 뭐가 들어있느냐? A 주머니에 8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 들어가 있을 거고, B 주머니에 8개가 몰빵되는 경우, C 주머니에 8개가 들어가는 경우, D 주머니에 8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 이 네 가지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를 빼야 되겠지. 그치? 또 9개를 넣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9개를 넣는 경우도 찾아볼게. 9개를 넣는 경우도 얘 방식대로 한다면 한 주머니에 9개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 빼야 되겠지. 그치? 그거 생략한다. 네 가지. 9,0,0,0이랑 0,9,0,0이랑 0,0,9,0이랑 0,0,0,9가 정답에서 제거가 돼야 됩니다. 또 9개 몰빵돼서 들어가지 않더라도 8개 하나 나눠 들어가는 것도 빼야 되겠죠? 8개 하나, 8개 하나. 그 8개 하나는 경우가 좀 많아. 이건 우리 조합으로 가자. 4개의 주머니 중에 8개를 가져갈 녀석과 8개를 가져갈 녀석과 1개를 가져갈 녀석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럼
4개의 주머니에서 공 8개를 받을 녀석은 4개의 주머니 중에 하나. 1개의 공을 받을 녀석은 남아있는 3개의 주머니 중에서 하나일 테니까 12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12가지도 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하자. 10개의 공을 최소 1개는 남겨놔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4개의 주머니에 9개부터 0개까지 넣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았어. 그게 715가지였어요. 그 중에서 한 주머니에 7개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8개부터 들어가는 경우를 제거하고자 여기 8개를 넣는 경우랑 9개를 넣는 경우를 보니까 8개를 넣는 경우에서는 이 경우가 답에서 제거가 돼야 돼. 9개를 넣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긴 4가지 답도 제거가 돼야 되고 8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공을 넣는 방법도 제거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9개를 8개 하나로 나눠서 넣는 경우 그 8개가 4개의 주머니 중에 누가 될지 나머지 1개는 1개의 주머니를 뺀 나머지 3개의 주머니 중에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저렇게 8개 하나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총 12가지가 있는 거죠. 그 12가지도 정답에서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715에서 20을 빼 695가 된다는 얘기였겠죠.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나마 어제 선생님 한 번 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 번 봐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만 그저께 선생님 봤을 때 이거 문제 해석도 못했어. 두 번째 문장. 해석을 못했다기보다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지. 뭔 말하고 있는 건지. 아무튼 풀이도 길어. 해야 될 게 많잖아. 이거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늦어져서 계산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다 필요한 계산들이야. 0개부터 9개까지 넣는 경우 다 합쳐야 되지. 합치려면 중복조합 더 해야 되죠. 중복조합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 그 조합으로 바꿔진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냐 이거? 10가지네 10가지. 10개 일일이 계산해서 더할 거 아니면 뭐 이용해야 돼?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키스틱이라고 하는 거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중에 혹시 한 주머니에 8개 이상의 공이 들어간 경우는 없는지 잘 생각해서 제거해야 되는 것까지도 잘 찾아야 되는 문제였던 거고. 만약 기말고사면 정말 이거랑 똑같이 나오면 답을 여기서 풀면 되겠지만 숫자가 좀 조금이라도 바뀌면 여러분들이 또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그 계산 짧게 끝나는 계산도 아닐 거고. 자, 그럼 넘겨서 우리 이제 확률로 들어갑시다. 아마 이거 경우수랑 비슷하지 않을까? 앞쪽 구성은 좀 쉬울 것 같아. 선생님이 잠시 시간 줄 테니까 1번, 2번, 3번, 4번 또다닥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정답 찾아내봐. 네. 저기 다음 주 수업 시간대 조정 없죠?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너희 학교 일정 나왔어? 단축 수업은 그날 점심 먹기 전에 끝나나? 점심 먹기 전에? 네. 뭐 수요일 일찍 할까? 그래서 다른 반 수업이랑 그거 좀 얘기해보고 다른 반도 혹시 단축 한다고 선생님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저녁 때 하고 선생님이 금요일날 얘기해서 알려줄게. 이번에도 뭐 도는 거하고 다 수능 시험장 된 거야?
짧게 끊어볼게. 1문제. 일단 전체는 뭐야? 12명 중에 4명 뽑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은 12명 중에 4명을 뽑는 12C4를 분모를 해주고, 분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 말 허투루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 말하는 건 지금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뽑힌 4명 중에 1명이 당구를 하는 애거나 2명이 당구를 하는 애거나 3명이 당구를 하는 애거나 아니면 4명이 당구를 하는, 근데 당구 인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 4명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만 당구하는 애들일 때 2명 당구하는 애들, 3명 당구하는 애들 이거 다 찾아서 더 해야 된다고. 차라리 그것보다는 6건의 확률로 전체 확률 1에서 당구하는 애들이 1명도 안 뽑힌 경우를 빼버리면 되는 거겠지. 당구하는 애들이 1명도 안 뽑힌다는 건 12명 중에서 4명을 뽑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 중에서 4명을 뽑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당구하는 애들 안 뽑히는 거잖아. 이게 뭔데? 이게 당구가 안 뽑히는, 당구가 없는 확률이야. 농구하고 탁구하는 애들만 뽑아놓은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농구하고 탁구로만 만들어진 확률을 빼버리면 최소한 나머지는 당구가 있다는 얘기잖아.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그래서 저걸 계산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좀 더 해석해봐. 선생님 문제 적는 시간까지만이라도. 자, 그만 하면 되겠네. 주어진 색깔은 둘, 셋, 색깔 봉이야 뭐야? 봉. 그럼 전체 봉이 지금 9개죠? 9개. 9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게 전체 시행일 테니까 이게 분모. 분자는 뽑힌 3가지가 모두 다른 색이길 바라야 돼. 이거 진짜 쉬운 문제네. 어떻게 주면 돼? 빨간 공 2개 중에 1개, 파란 공 3개 중에 1개, 노란 공 4개 중에 1개 뽑아준 걸 계산해주면 되겠지? 이게 뽑힌 3개의 공이 모두 다른 색이 될 확률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자, 그만. 일단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교점이 2개라는 얘기니까 연립하자. A x제곱이랑 얘가 같은 거니까 2항까지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봐. 한 별씩 D가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A 곱하기 B가 9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게 맞아. 그럼 A와 B의 곱이 9 미만이 되는 경우만 찾으면 되겠네. 일단 전체 경우는 주사위 2번에 의해서 나타나는 36가지. 선생님 좋은 방법 생각 안 나서 직접 한다. 혹시 좋은 방법 있는 친구들은 알아서 좋은 방법으로 풀어. 2는 곱해서 9 미만 되는 거 선생님이 일일이 찾을 거야. 첫 번째 눈이 1일 때, 두 번째 눈은 1부터 6까지 다 되지. 곱해봤자 9 안 나올 테니까. 첫 번째 눈이 2가 된다면 두 번째 눈은 1부터 4까지만 되겠네. 5, 6은 9를 넘어갈 테니까. 첫 번째 눈이 3이 된다면 두 번째 눈은 1하고 2만 되는 거죠. 그치? 첫 번째 눈의 크기가 4가 나온다면 얘도 1하고 2만 되는 거겠지. 첫 번째 눈이 5가 된다면 두 번째 눈은 1만 돼야 될 테고, 첫
첫 번째 눈이 6이 나온다면 두 번째 눈도 1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6가지, 4가지, 2가지, 2가지, 1가지, 1가지.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4번 문제 시작해봐. 혹시 두 눈 곱해서 9 미만이 되는 경우를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찾아. 선생님이 다른 과목이면 모르겠는데 뭐 수원이나 수투나 미적분을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모르겠지만 경우의 수나 확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의 풀이가 절대적으로 좋은 풀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자신도 없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방법이 맞는 거예요. 자, 그만. 1부터 7까지 자연수를 임의로 나열하는데 이때 짝수는 짝수 번째 와야 된답니다. 여기 선생님이 짝수 번째 체크해봤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이 자리에는 짝수들만 와야 된대. 그럼 분모부터 찾아보자. 분모는 뭐야? 이 7개의 자리에다가 1부터 7까지 배열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패까지가 되겠지? 여기 올 수 있는 자연수 7개 중에 하나, 6개 중에, 5개 중에, 4개 중에, 3개 중에, 2개 중에, 1개 중에. 어쨌든 1년을 늘어뜨리는 배열하고 있는 거니까 실패.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이 뭐라고? 짝수 번째는 짝수만 오면 좋겠대. 그럼 간다. 짝수 번째 짝수가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올 수 있는 짝수는 2, 4, 6, 3개 중에 하나. 여기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여기는 남은 짝수 1개 중에 하나. 동시에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자리에는 1, 3, 5, 7이라고 홀수가 와야 되는 거니까 넷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하나 중에 하나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요거는 짝수들 배열하는 방법. 이건 홀수 번째 자리에 남아있는 홀수를 배열하는 방법. 계산해볼까? 이거 765, 431, 431 지울 거고 765만 남는 거지? 765하고 6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35분의 1이 정답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뭐라겠는 여러분들한테 맡겨서. 자, 5번 문제 이제 또 슬슬 이제 또 문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천천히 고민해보고 한번 해결하는 방법 찾아봐. 이 페이지 5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문제 확률 찾을 때 해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뭡니까? 빨간색 3개, 파란색 4개, 노란색 2개를 1년으로 배열하는 거지.
일렬로 배열할 때 여러분들 써야 되는 방법은 아마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일 것 같아요. 아예 9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거였다면 그냥 곱하기 정답이 되겠지만 그 중에 일부가 같은 색깔이다 보니까 구분할 수 없다 보니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통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찾고 그 중에 문제가 원하는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 분자에 넣어주면 끝나는 거겠죠. 자, 갑시다. 일단 분모 찾으러 갈게. 분모는 어쨌든 9개를 일렬로 늘어뜨리는 작업. 그런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빨간색 3개가 같은 거, 파란색 4개가 같은 거였고 노란색 2개가 같은 거. 이걸 계산한 게 이 9개의 색을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 이 중에 이제 분자 찾으러 가야지. 좌우 대칭 원하는데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여기까지 찾을 수 있었을걸? 좌우 대칭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의 모양이 데칼코마니 마냥 접었을 때 겹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여기에 칠해지는 색이 중요하지. 여기에 칠해지는 색. 그리고 고민 끝에 내려야 되는 결론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색이라면 왼쪽과 오른쪽에 칠해진 색이 뭐가 됐던 간에 반드시 짝수기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애들처럼. 빨간색이 홀수기야. 이 색깔 참 잘못했네. 그래서 얘들아, 빨간색 3개를 가지고 대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정중앙에다가 빨간색을 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래야 대칭이 가능해집니다. 파란색이나 노란색이 센터에 들어오는 순간 무슨 수를 써도 대칭은 안 만들어져. 이해하길 바래. 그럼 이제 뭐 해준다느냐. 여기를 1번 자리, 여기를 2번 자리라고 하면 1번 자리는 파란색 4개 가지고 반반 나눌 거니까 파란색 2개, 노란색 2개를 가지고 반반 나눌 거니까 노란색 1개, 센터에 사용한 빨간색 하나를 제외하고도 2개가 남아있으니까 그 2개를 양쪽에 1개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이 자리 4자리에 파란색 2개랑 노란색 하나랑 빨간색 하나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 얘 줄 세울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4개를 줄 세울 거고. 그치? 줄 세울 거고, 그거를 파란색 2개 때문에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지. 이게 뭐? 왼쪽에다가 파란색 2개, 노란색 1개, 빨간색 하나를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동시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도 똑같이 얘처럼 줄을 세우면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지. 지금 좌우 대칭이 되길 바라는 거니까 왼쪽에서 선생님 설명 듣지? 1번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4종류의 색이 줄을 잡으면 그 잡힌 줄에 맞게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저절로 그런 조합들이 완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 1번 자리에다가 색 4개를 칠하는 방법은 6가지, 12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따라서 2번 자리에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자리에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얘에 따라서 칠해야 되는 겁니다. 즐겨놓고 이걸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잘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야. 분필도 있으니까 해볼까? 여기에서 만약에 빨간색이 여기, 노란색이 여기, 파란색 2개가 만약에 여기 갔어.
이게 지금 선생님이 계산한 이 12가지 정답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처럼 여기도 내 맘대로 줄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얘랑 대칭이 되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도 무조건 이렇게만 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는 내가 줄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못 돼. 왼쪽 따라서 세워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12 곱하기 1이 될 테니까 12가 되는 거겠죠. 혹시 선생님 정답도 잘못 구했을지 우리가 이것도 계산해볼까? 4팩 날리면 98765 3팩 날리면 이거 날리면 되고 2팩 날리면 이거 날려주면 되겠고 20, 180분 12가 되는 거니까 6으로 나누면 30분의 2 15분의 1이 정답이 될 것 같네. 너 정답 15분의 1 맞니? 분모에 7 안 곱했어요. 어? 분모에서 7 안 곱했어요. 어디 안 했어? 987, 아니 975인데 9475인데 945만 곱하셔. 아 그랬어? 약분은 잘했고? 네. 20 2, 7에 14 14 곱하기 9분의 12 3, 3은 9 3, 4, 12 4, 1은 4 4, 3, 12 4, 5, 20 그럼 정답이 105분의 1? 네. 이거 105분의 1 맞아? 네.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7번 문제 아니라 6번 문제 시작해봐. 저희 학교에서 7번까지 다 풀었어요. 근데 시험에서 풀었다고? 네. 풀었다는 건가? 학교 선생님이 풀어줬다는 거야? 뭐 안 푼 건데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너무 이기적인 경우는. 다 푼 거야? 안 푼 사람 있어 혹시? 근데 이거 그냥 각자 풀었는데. 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건 아니라서. 그럼 같이 풀자. 각자 풀고 건강한 거. 형원의 반은 선생님이 풀어줬다는 거고? 아니요, 안 풀어주세요. 저희 선생님이 문제 같은 반이었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야? 그냥 풀기만 하고 건강한 거. 다 알아서 풀었다고? 네. 그러면 풀이 시간 없이 그냥 바로 가. 요거 어떻게 주면 돼? A가 B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과 B가 C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을 더해준 다음에 둘이 겹친 부분 빼야 되지. 겹쳤다는 건 뭐냐? A는 B의 왼쪽이면서 C는 B의 오른쪽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다시 생각해봐. 이거 안에 이거 있어. 이거 안에도 이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더하면서 이게 두 번 더해져 있는 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집합 구할 때 생각했던 것처럼 합집합의 원소개수 구할 때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봐. 저거 계산하는 게 맞지? 그럼 가자. 첫 번째 계산할게. 일단 전체 분모는 뭐야? 5개를 아무 그냥 조건 없이 배열하면 되는 거니까 5팩분해. 됐지. 선생님 이거 풀할 때 이거 하나만 적어줄 테니까
A가 B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를 어떻게 배열하면 되느냐? A가 B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은 A하고 B를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일단은 A, B가 같은 녀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배열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5팩을 KK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그럼 왜 얘네들을 배열한 게 정답이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들을 배열하고 난 뒤에 앞쪽 K에다가 A를 넣어주고 뒤쪽 K에다 B를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A가 B보다 왼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확률이 되는 거야.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B하고 C를 같은 문자로 생각하면 돼. 그럼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A, K, K, D, E를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이거 끝까지 하자. 그럼 이거는 배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A, B, C를 K, K, K에 D, E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을 줄을 세우고 난 뒤에 맨 앞쪽 K에다가 A를, 중간 K에다가 B를, 끝에 있는 K에다가 C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A, B, C 순으로 순서가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걸 테니까요. 그래서 5팩분에 이거 5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게 A가 B보다 왼쪽에 있거나 B가 C보다 왼쪽에 있을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정답은 5팩 120분에 이거 60이죠? 그럼 중간 것도 60이겠지? 이건 5 곱하기 4만 빼면 되는 거니까 20만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120분에 100이 정답이 될 거고 정답은 6분의 5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보실까요? 필기 빨리들 하시고 7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뭔가 표까지 나와있으니까 느낌이 좋다. 되게 금방 풀릴 것 같은 느낌 드네. 그리고 표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이 문제 조건부 확률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문제풀이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막 이렇게 이렇게 설령 조건부 확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건부 확률 맞네요. 맨날 봤던 문제가 또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살짝 유형은 바뀔 수 있어도. 문제 너무 쉽다. 그냥 바로 끝내버리자. 무슨 조건 걸려있는 상태지 얘들아? 어떤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야? 아니. 문제의 풀이에 제일 중요한 거. 이 문제의 끄트머리 그거야.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확률을 찾는 거지. 그런데 그냥 경제 선택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을 찾는 확률은 아니잖아. 누구 중에서? 그치, 물리 2 거기다 밑줄 하나. 물리 2를 선택한 학생이 때에다가 동그라미, 때에다가 진하게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야. 물리 2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분모는 물리 2야. 물리 2 몇 명인데? 14명 중에서 생각해달라는 얘기야. 이것만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돼. 지금 이 문제는 전체 학생 26명 중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리 2를 선택한 14명 중에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경제 선택한 몇 명? 6명. 네, 이게 정답인 거죠. 7분의 3이 정답이겠네. 좀 쉬었다가 뒤쪽 계속 이어서 하자고요. 둘이면 가능하네.
지난 문제가 있어. 분명히가 나는 적어 있어. 자, 시작합시다. 문제 조건 다들 읽었지? 또 경우 나눠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꺼낸 공이 1일 때랑 두 번째, 꺼낸 공이 2일 때로 나눠야 되겠죠? 그럼 꺼낸 공이 1이라는 건 5개의 공 중에 1번 공을 뽑았다는 거니까 확률은 5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얘가 뭐 한다고 했냐면, 그렇게 꺼낸 공이 1일 때는 1이랑 같은 숫자가 적혀있는 공을 하나 더 넣겠대. 그럼 현재 이 주머니에는 공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1이 이제 4개가 돼 있었겠지? 혹시 선생님이 해석이 잘못됐다면 말 꼭 짚어줘. 선생님이 읽은 바로는 그래. 그럼 지금 저기서 2개를 뽑겠대. 2개를 뽑을 거니까 경우의 수는 6C2가 될 테고, 중에 문제가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그 2개 뽑힌 공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럼 짝수를 만드는 방법은 홀 더하기 홀 아니면 짝 더하기 짝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1이라고 하는 공 4개 중에 2개를 뽑거나 아니면 2만 2번 다 뽑히면 되는 거겠지. 1하고 2를 뽑아서는 3이라고 하는 홀수밖에 안 만들어지는 걸 테니까. 그래서 계산 들어갑시다. 5분의 3 곱하기 6C2는 15분의 6 더하기 1인 거지? 7이 되는 거죠? 뭐 약분되는 게 하나 있네? 약분까지 할까 말까? 일단 뭐 약분 시켜놓자. 5, 25분의 7이 되겠지. 꺼낸 공이 1일 때 추가로 공을 하나 더 넣고 그 상태에서 뽑은 2개의 공의 합이 짝수가 될 확률은 25분의 7. 이제 두 번째 갈까요? 두 번째는 2를 뽑았다는 건 확률이 5분의 2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주머니 안의 상황은 어떻게 돼 있을 거냐? 1은 여전히 3개겠지만 2를 추가로 하나 더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주머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2개를 뽑을 겁니다. 짝수 만들 거지? 그럼 1, 3개 중에 2개가 몽땅 다 뽑히던가 아니면 2, 3개 중에서 2개가 몽땅 다 뽑히던가. 그래서 경우의 수는 5분의 3 곱하기 15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는 거겠죠? 그럼 찍찍 약분하면 요것만 약분하자. 그럼 선생님 뭐 잘못했어? 어디? 3 곱하기 할 때. 이거? 아, 그래 5분의 2구나. 이걸 약분시킬까 그러면? 3, 2, 6, 3, 5, 15니까 25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내가 공 하나를 뽑고 나서 뽑은 공이랑 똑같은 번호가 적혀있는 공을 다시 하나 더 집어넣고 그 상태에서 다시 2개의 공을 뽑았을 때 나온 숫자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25분의 7과 25분의 4. 정답은 25분의 1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고 9번 문제 시작해 봅시다.
이 구호 문제 지금 읽어보니까 필요한 건 그거 아니고 동일시행 확률이 필요합니다. 동일시행 확률이 O의 약수가 몇 번 나올 거냐, O의 약수가 아닌 게 몇 번 나올 거냐를 중에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렇게 O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와 약수가 나오지 않는 횟수를 각각의 확률들을 곱으로 표현하면서 그 앞에 반드시 조합이 들어가야 돼. 그치? O의 약수가 몇 번째서 나오고 O의 약수가 아닌 게 몇 번째서 나오는지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섯 번으로 풀어도 좋을 것 같긴 하다. 자, 생각을 시작하자. 들어가. 원점에서 출발해. 4번씩을 할 거야. 주사위를 4번 던진다는 얘기겠지? 그때 각각 던질 때마다 O의 약수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 O의 약수가 아닌 수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을 가겠대. 그리고 질문은 뭐냐? 그렇게 4번 시행했을 때 이 점의 위치가 0보다 오른쪽에 있길 바란다는 거지. 0 이상.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4번 중에 2칸짜리 가는 거랑 마이너스 1칸짜리 가는 걸 각각 몇 번씩 얻게 되면 0 이상이 나오게 될지를 고민해보니까 결론 O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가 2번 이상이면 돼. O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나오면 왼쪽으로만 4칸 갈 거니까 안 되겠죠. 5의 약수가 한 번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 가지만 나머지 3번은 5의 약수가 아닌 수가 3번 나온다는 얘기니까 2칸 간 대신 마이너스 3칸을 가게 돼서 음의 좌표로 바뀌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2번부터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5의 약수가 2번일 때의 확률, 3번일 때의 확률, 4번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아니면 이거 3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전체 확률 1에서 5의 약수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랑 5의 약수가 한 번만 나오는 경우를 빼주면 그나마 계산을 한 번 덜 하게 되니까 편하긴 하겠어요. 근데 뭐 한 번 하려고 막 6번 생각하고 그러는 거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안 들어. 근데 저 등호 빠져야 되지 않나요? 어디? 등호가 0보다 클 확률인데 0보다 큰 확률이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죠? 뭐 큰 확률이나 크거나 큰 확률이나 상관없지 지금. 좌표가 0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문제가 원했던 게 0보다 큰가요? 그럼 이거 찾는 거죠. 풀이는 똑같겠지. 이걸 가지고 좌표를 0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치? 다시 말해볼까? 5의 약수가 0번이면 좌표의 위치는 마이너스 4. 5의 약수가 1번이면 좌표의 위치는 마이너스 1. 5의 약수가 그치? 5의 약수가 2번이면 4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좌표의 위치는 2. 5의 약수가 3번이면 6에다가 마이너스니까 4. 5의 약수가 4번이면 8에다가 0이니까 그냥 8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0이라는 것은 어차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주면 정답이 되는 게 맞아. 그럼 진행하죠. 자, 독립식 확률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잘 봐.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냐? 주사위 1, 2, 3, 4, 5, 6 중에 5의 약수는 1, 5니까 확률은 6분의 2, 얘는 3분의 1. 5의 약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 그러니까 이 경우는 5의 약수 3분의 1 2번에 5의 약수가 아닌 녀석 2번. 이 앞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또
5의 약수 3번에 5의 약수 아닌 거 1번. 이것도 4시 3이나 4시 1이 필요한 거겠지? 4번 모두 5의 약수만 4번, 5의 약수가 아닌 건 0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 진행하자. 분모는 어차피 3의 다 4제곱이죠. 그러니까 81분의. 또 실선 잘 봐줘. 6 곱하기 4니까 24. 4 곱하기 2일 테니까 8. 그냥 1이죠, 이거는. 그래서 81분의 33이 정답이 될 거고, 3으로 약분하면 27분의 11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네, 정답이 5번이었나봐. 그리고 좀 시간 되는 사람들은 6건으로 좀 계산해보세요. 전체 확률 1에서 5의 약수가 나타난 횟수가 0번일 때랑 1번일 때를 빼도 분명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야. 1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번 문제 선생님은 추천합니다. 제발 표 그려놓기를. 자, 시작해볼게. 지금 구분기는 1, 2학년이냐? 분갈이냐지? 문제 읽어보자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부터 하면 되겠는데? 아니다. 첫 번째 줄부터 체크해야 되구나. 1학년 110명이라고 했어. 2학년은 N명이래요. 그럼 전체 인원수는 110 플러스 N명이 되겠네. 자, 네 번째 줄 갑시다. 전체 학생의 40%가 봄을 택한다. 전체 학생의 40%면 문자로 좀 귀찮긴 하겠지만 지켜. 전체 학생이 이거야. 110 플러스 N명의 40%. 그럼 자연스럽게 가을은 110 플러스 N명의 60%가 되는 거겠지. 자, 일단 체크 끝났고 계속 갑시다. 한 명 택했는데 그게 2학년일 때 N명 중에 2학년 중에서 봄을 택한 학생의 확률은 4분의 1. N명 중에 4분의 1이 봄이 돼. 그러니까 N명의 4분의 1배. 4분의 N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4분의 3N이 되겠지. N명의 4분의 1배가 봄, N명의 4분의 3배가 가을이라는 얘기였으니까. 이제 질문 나올 거 차례가 됐나? 가자.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봄을 택한 학생일 때, 얘네들 중에서만 계산을 하는 거다, 얘들아. 얘네들 중에서 봄을 택한 학생들 중에서
1학년일 확률이 20분의 13이네. 아유, 뭐지? 시간 이것도 하지 뭐. 필요하니까. 이 인원이 얘하고 얘를 더한 건데, 그럼 여기 있는 인원은 여기서 얘를 뺀 걸 테니까 일단 적기만 할게. 110 플러스 n에서 100분의 40을 곱한 봄을 택한 학생 전체 중에 2학년 4분의 n명을 제외한 게 1학년이 되는 거겠지. 그럼 지금 질문은 그거였어. 봄을 택한 학생 중에서 1학년 학생의 확률이, 자, 갑니다. 110 플러스 n 곱하기 100분의 40 중에서 1학년일 확률이 110 플러스 n 곱하기 100분의 40 마이너스 4분의 n을 계산한 확률이 문제가 말하는 것처럼 20분의 13이 된다. 여러분들 이거 솔직히 식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어려운 계산 아니지.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 선생님 또 마음대로 계산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건무수 계산하고 편한 사람 있으면 편한 대로 계산해. 선생님 어떻게 계산할 거냐? 요거 똑같으니까 요건 1이라 적을래. 1 마이너스, 이제 요거 적을 차례지. 요거 5분의 2죠. 5분의 2, 5분의 2, 5분의 2면 2 곱하기 4, 8에다가 110 곱하기 n, 110 더하기 n 분의 5분의 2로 약분해 놓고 2 곱하기 4하면 8, 분자 따르는 게 얘니까 같이 곱해주고 5하고 n만 따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게 지금 20분의 13이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얘가 이게 20분의 7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미리 또 약분 좀 또 해볼게. 4, 2, 8 4, 5, 20이니까 양변에다가 선생님 뭐 곱할 거냐? 양변에다가 분모 싹 다 없애려고 10 곱하기 110 플러스 n 곱합니다. 그러면 약분돼서 5, 25에다가 n만 남을 거고 여기는 약분하면 2에다가 이 숫자 빠졌네. 잠깐만 이거 약분한 거지 지금. 2에다가 14 곱하기 110 플러스 n이 남게 되는 거죠. 14n 넘겨주면 11n은 14 곱하기 110만 남게 되는 거고 11로 약분하면 10 곱하기 14니까 n은 140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n의 값을 찾는 문제였던 거니까 140이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돼. 지금은 1, 2학년이냐 봄가을이냐를 가지고서 표를 만들어 놓잖아? 그럼 문제가 말하는 게 뭐였어? 봄을 선택한 학생 중에 1학년이라며. 그럼 봄분의 1학년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이 n이라고 하는 문자 끝까지 잘 데려가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좀 이게 식 자체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푸는 과정 자체는 이것보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 더. 요거 계산하는 과정은 선생님 따라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선생님도 혼자 풀면 더 빠르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풀이는 이 정도예요. 이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잘 짚어. 여기부터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은. 자, 정리들 하시고 11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뭐야, 이 문제 잘 나온 거야? 마지막 질문이 앞면이 적어도 한 번이 아니라 뒷면이 적어도 한 번이 맞는 건가, 이 문제? 신기하게 나왔네, 문제가. 이게 문제가 오리가 없이 잘 나온 거라면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군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랑도 처음 푸는 유형이네. 항상 문제는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였을 텐데. 그래도 중요한 건 6점 이하가 나올 확률을 분모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6점 이하가 나오는 것만 분모로 해줘야 돼. 7점 이상 나오는 건 분모에서 제외하고, 그렇게 6점 이하로 나오는 경우 중에서만 이제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자, 오늘 요 정도까지만 풀 거고 좀 이따가 이제 한 장 반 정도 남았거든? 그거는 다음 한 주 더 하도록 합시다. 그 전까지 뭐 학교에 제출해야 되거나 좀 빨리 해결해야 되는 친구들 있으면 개인적으로 찾아와. 먼저 풀어줄 테니까. 자, 우리 겸손하게 이 문제가 잘못 나온 게 아니라고 믿고 갑시다. 그 전에 우리가 평범하게 풀었던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 보통 우리는 이거 풀었어. 이것 중에서 이거의 확률이 얼마냐를 찾는 문제를 풀었다고. 먼저 그거부터 해볼게. 간다. 그럼 동전 2번 던져. 적어도 앞면이 한 번이라는 건 동전 2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게 네 가지야. 앞, 뒤, 앞, 뒤. 그 중에 적어도 앞면 한 번은 내가 3번이죠. 그러니까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이거 확률 4분의 3 주사위 눈에다가 1점을 더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6점 이하가 나오려면 주사위 눈은 1부터 5까지는 가능해. 주사위 눈이 6이 나와버리면 7점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얻을 수 있는 경우는 6점 이하 만들고 싶으면 주사위 눈은 1부터 5까지만. 확률은 6분의 5. 이게 이 경우를 계산한 겁니다. 두 번째,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와.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D를 말하는 걸 테니까. 그럼 그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눈에 2배를 점수로 주겠대. 그럼 2배만큼을 점수로 줬을 때 6점 이하가 되려면 주사위 눈은 1, 2, 3까지만 가능하죠. 6분의 3까지만 가능한 거지. 1, 2, 3만 가능한 거야. 4, 5, 6은 안 돼. 그 중에 그렇게 6점 이하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경우 중에 내가 찾고 있는 경우가 이 경우,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경우였다면 이거 그대로 따라 붙이는 거 아니었어? 우리가 매번 풀었던 문제가 이거였단 말이야. 이게 제일 일반적인 문제였어. 그럼 일단 계산해. 24분의 15 더하기 3이니까 18분의 24분의 15. 그래서 찍찍이 앞분하면 18분의 15니까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요. 혹시 이 보기에 정답이 있나? 5번에 정답이 있네. 제발 이게 정답이 아니길. 문제 믿고 가자. 우리가 보통 풀었던 문제는 이게 정답이었는데 6분의 5가 정답이었을 텐데 이걸로 가자. 그럼 똑같이 가. 어쨌든 6점 이하가 나오는 경우 한 번 더 반복할게. 적어도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3 곱하기 주사위 눈은 1부터 5까지만 허락돼. 그래야 6점 이하가 나올 테니까. 더하기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질 않을 확률은 4분의 1. 그때 주사위 눈의 2배를 하기 6점 이하가 되려면 나와야 되는 주사위 눈은 1부터 3까지만. 여기에서 지금 이 중에서 찾는 게 이게 아니라 적어도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를 찾아야 돼. 그럼 잘 들어. 적어도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면 여기에 얘들아 여기에 적어도 뒷면 한 번 나오는 거 있게 없게? 이 경우에서 적어도 뒷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있어. 이거 확률 4분의 얼마라고 그랬지? 4분의 3 중에 4가지 중에 3가지가 해당 사항이었던 건데 그 3가지 중에 몇 가지가 있게? 몇 가지? 2가지가 있는 거죠. 앞면 빼놓고 앞면 뒷면이나 뒷면 앞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4분의 3 말고 4분의 2만큼은 이거에 해당하는 사건이 되는 거지. 곱하기 주사위는 1부터 5까지 6분의 5 더하기 두 번째 갑시다. 여기에는 뒷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있죠. 몇 번? 한 번. 4분의 1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겠지. 4분의 1 따라가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 나와야 되는 주사위 눈은 1부터 3까지 6분의 3. 이 문제 의도가 이거였다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면 오류가 아니길 믿고 가보자고. 그런 경우는 24분의 18분의
24분의 13. 10 더하기 3이니까 13 맞죠? 그래서 18분의 13이 정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이거 낚이는 문제겠네요. 낚이는 문제였겠네요. 우리가 맨날 했던 문제. 이게 그냥 대충 읽어버리면 맨날 이걸로 보이는 거지. 선생님도 이걸로 볼 뻔했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 조건 확률은 6점 이하가 되는 전체 경우 중에, 다시 선생님 말을 한 번만 들어봐. 마지막이니까. 보통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그거란 말이야. 6점 이하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얘가 담당하는 확률이 얼마냐, 이게 차지하는 확률이 얼마냐를 우리가 많이 풀었다면, 지금은 6점 이하가 되는 경우 중에서 이 중에 뒷면이 나오는 경우랑 이 중에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각각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건 확률 확률 발했던 문제. 선생님 거짓말 안 하지. 솔직히 처음 풀었어. 선생님도 이런 유형의 문제 처음 풀어보네. 근데 나왔으면 그거에 맞게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남아있는 한 점 반 정도의 분량, 뭔가 했는데 잘 안 풀리는 문제 있으면, 해보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가져오지 말고 해봤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다릴 자신 없는 친구들은 미리 찾아와도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